애플은 휴대폰 만들고 웨어러블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차 운전자를 해고했다. 네. 일단 자율주행차에 운전자가 필요하다. 이것도 약간 형용 모순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왜 해고를 했습니까? 우선은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가끔 생각합니다. 장거리 갈 때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 놓고 딴짓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편할 텐데. 지금도 가끔 자율주행 기능 사용들 하시죠. 근데 좀 불안하긴 하단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그런 날이 온대요. 특히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애플카 이런 거 만든다고 합니다. 애플카 요거 자율주행차 운전팀의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사업한다는 건가요? 만다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IT 언박싱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AI가 자꾸 일자리를 없앤대요.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죠.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IBM 같은 경우는 장사 안 돼서 직원들 규모 줄여야 되는데 핑계를 또 인공지능에 대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좀 갑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IBM 같은 경우 요즘 대단히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요즘 빅테크들 레이오프, 그러니까 저 해고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구글도 하고 있고 특히 메타가 많이 했죠. 그것처럼 IBM도 대대적인 레이업, 그러니까 해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때문에 고용 안 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홍보성 있는 요 표현들은 좀 걸러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없지 네.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 네. 걱정했잖아요. AI는 감기도 안 걸릴 텐데. 근데 이제 많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그 다음 날 미국 공화당에서 그 출마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가 만들었어요. 자기 혼자요? 혼자서 만들어서 하루 만에 만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로 당선됐을 경우에는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파이낸스 시스템이 다 붕괴할 거고 그리고 우리 국경으로 진짜 외국인들이 몰려올 거고 범죄가 일어날 거고 이거를 다 AI가 그린 그림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거는 재앙이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그래서 이번 선거가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선거가 될 것이다. 아니 뭐 이런 공화당이 영상을 AI에게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덕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대단히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거전처럼 대단히 쟁점이 됐을 때 만약에 영상팀에서 만들려면 하루나 이틀이 걸릴 텐데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서 바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 한국 사회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오겠지만 미국에서 내년에 우리가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와중에 애플은 휴대폰 만들고 웨어러블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차 운전자를 해고했다. 네. 일단 자율주행차에 운전자가 필요하다. 이것도 약간 형용 모순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왜 해고를 했습니까? 우선은 왜 해고를 했냐라면은 이것이 단기전 싸움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비용을 지금은 좀 축소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드라이버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하더라도 사람이 앉아서 감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애플에 200명이 좀 넘게 있습니다. 그중에 55명이 해고가 돼서 지금 한 145명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주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율주행이 흔히 말해서 골목길만 돌아서면 이제 딱 있을 줄 알았는데 2016년, 2015년 웨이모, 구글의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하는 데서 웨이모는 2015년에 시작했고 뭐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시작을 했고 뭐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에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고 애플도 2017년부터 자율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7, 8년이 지나갔는데 이게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우선 전기차에다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장기전으로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당장 풀리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제 레벨 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레벨 2는 대부분 가고 있거든요. 레벨 3부터 가면은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왜요? 레벨 3부터는 교통사고 나면은 제조사 책임이에요.
그러면 심지어는 레벨 3라고 하더라도 레벨 2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사고 나면 소비자들이 책임을 지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아, 기술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업그레이드 안 된 척. 안 된 척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제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못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플이 2026년이 나면서 제도는 아직 바뀌지 않고 만약에 레벨 4를 만약에 낸다는 것이 이제 5가 아니라 4가 목표였고 그 디자인도 뭐가 나왔었냐면 운전대가 없는 이런 자동차 디자인도 애플이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냈는데 사고 100% 나면 너네가 책임져야 돼라고 이 법이 안 바뀐다라면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위험을 가지고 하는 거고 과연 투자자들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 팔아가지고 사고 날 때마다 애플의 이윤율이 떨어지고 프로핏 마진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애플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굳이 그런 입장에서 아 이건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우리가 가늘고 길게 가자. 가늘고 길게 가자는 차원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보는데 가장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또 200명이라는 규모는 사실은 애플이 적지 않은 규모예요. 아 근데 야박한 거 아니에요. 애플 부자 회사인데. 그래서 부자 회사라 해서 사실은 네. 넉넉하게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웨이모가 지금 한 350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웨이모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에서 로봇택시를 시험 운전을 하고 있는 데란 말이죠. 그런데도 다 사람이 앉아서 보조석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데도 350명인데 애플은 넉넉하게 200명 데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넉넉했다. 한 50명만 줄이자. 그래서 이런 줄인 차원이고 그리고 오히려 무게중심을 전기차로 가는. 그리고 애플은 지금 2025년에 지금 출하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026년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자율주행은 하고 서비스는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마음 놓고 편하게 엔터테인먼트 즐기고 게임 즐기고 이러면서 운전할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네. 이런 서비스는 갖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 자율차 테스트용 차량을 좀 줄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차는 왜 줄여요? 그러니까 200명에서 이 테스트를 하다가 150명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핵심은 뭐냐면 네. 가늘고 길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제비처럼 뭉텅이로 말고 냉면 네. 모드로 가자. 그러면 테스트 차량을 갖다가 네. 한 12종 차등을 하다가 12종 다 해봤자 이게 100%다 자율주행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거니. 왜냐하면 생명이 1%라도 관련된 거는 목숨이 1%라도 관련된 거는 이 100%의 완결성을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길이 길다라면은 모델도 좀 줄이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상으로 해서 전기차를 좀 더 완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차량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외워좀 청취자분께서 외워좀 좋으신 거는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이 있고 하나는 차량 OS가 있어요. 애플이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은 건 차량 OS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자동차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우리가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같은 게 스마트폰의 OS잖아요. 자동차의 OS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품 수도 많고 조정해야 될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애플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자동차에서도 OS가 작동되는 것. 그래서 이 계기판에서 모든 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뒷문 열리고 이 정도 부분이 아니라 무엇이 고장났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스크래치가 앞부분이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만약에 접촉사가 발생했으면 바로 표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표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OS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사람도 줄였고 차량도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건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요. 애플 안에서 애플의 머리, 애플카의 머리는 우리가 만들 거야. 알겠는데 애플차의 그 껍데기는 누가 만듭니까? 껍데기는 지금 이제 많은 과거에 또 작년 1월 초반에 또 기아차가 만든다, 현대차가 만든다 이런 그쵸. 말이 많았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비밀 유지 사항이었는데 그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그게 철회가 됐던. 딴 데로 갔어요?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지금 유력한 거는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지금 아이폰의 전체적으로 90%를 네.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미 폭스콘이 미국에다 공장을 3개를 열었어요. 뭐 로드타운이라고 하는 뭐 어떠한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는 인수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그것이 결렬될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도 회사에 있지만. 투자를 걷어들인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파산 신청을 네.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폭스콘이고 폭스콘이 지금 대만에다는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으면서 폭스콘이 실제적으로 자체 차량도 지금 벌써 한 서너 종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차를 만들 거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우선 폭스콘이 자체 브랜드로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이 에드벌륜이고 네. 실제로는 애플의 자동차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 왜냐하면 애플이 만들더라도 우선은 고급 차량 정도로 만들겠지만 제가 한번 여러 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플이 차를 만드는데 이번 달에 차 만들 수 있는 차량 50대, 다음 달에 100대 하면은 애플 주가는 폭락합니다. 약소하다 너무. 그렇죠. 네. 애플이라는 지금 사실상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이에요. 그리고 애플은 하드웨어를 만들면은 짱짱하게 잘 만들고 디자인하고 사람들이 줄 서서 밖에서 기다리고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선 지금 애플은 이 자동차만큼은 미안하지만 북미에서만 먼저 시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라도 미국에서라도 LA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보스턴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오스틴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풀어야 될 물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중국에 뺏겨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2위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고 하면은 폭스콘 정도가 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폭스콘이 그 속도를 맞춰서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인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아랑 하지. 우리 잘 만드는데.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폭스콘만으로는 이 물량을 다 댈 수가 없으면은 기아하고 비밀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모를 것이다. 왜? 비밀 계약을 공개하는 순간 보도되면은 네. 물어야 될 위약금이라든지 벌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없다. 오리무중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난 3월에만 해도 활발하게 주행 테스트 한다고 애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정수진 님이 주시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할 때 좀 예산을 알뜰하게 쓰겠다. 그 경기 상황도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신규 투자를 물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은 막대하게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주머니가 얇아지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때 얇아질 때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은 큰 돈 들어가는 물건들이거든요.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자들의 90 몇 %가 사실은 활부 금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활부 액수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년은 걸리는데 애플이 시판할 때쯤 되면은 이 경기가 풀렸거나 풀리기 끝무렵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자율주행까지 더해진다라면 자동차 가격이 거의 2배가 됩니다. 이런 지금도 벌써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자율주행을 뺀 것이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의 고가차를 낼 거라고 하는데 비싸네요. 만약에 자율주행을 네. 하면 또 10만 달러가 더 붙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애플이 제품을 냈는데 아무도 안 산다. 미국의 아주 갑부들만 산다. 미국의 1%만 산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애플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은 오픈런으로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내면은 처음엔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빚내서라도 사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근데 이거는 2억 정도가 넘고 우리나라 동안 3억 정도가 되면은 이건 빚내서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문턱이 너무 높은데요. 그렇죠. 너무 네. 높습니다. 근데 그쯤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2026년에 모델 2를 내겠다 일명. 그래가지고 2만 달러 미만의 저가형 차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저가형 자동차를 막 대량으로 쏟아내는데 애플만 고급차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지금 자율주행을 붙이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 와중에 잠깐 테슬라 얘기를 좀 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수준이 지금 타사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올라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보즈니악 같은 경우 애플의 공동 창업자 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왜 약속 지키지 않느냐. 너네 원래 작년이면 벌써 자율주행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제도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모델 3로 가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자동차 보험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도 갖고 있어서 저렴하게 해주는데 이제는 모든 사고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번에는 자율주행을 선뜻 내놓는 곳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로보택시는 사고 나면 자기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에다가 책임을 갖다가 제조사가 지겠다? 이거는 어느 회사도 감당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회사 파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테슬라는 대도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아마 고속도로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이 정도로 가게 될 거고, 지금 가장 자율주행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한국은 비보호 좌회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버반, 즉 소규모, 그러니까 즉 대도시 외곽에 이러한 위성 도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택 지역들이. 근데 이런 지역에서 대도시로 가는 큰 도로로 나오려면 비보호 좌회전이 우리처럼 쉬운 데서 있는 데서나 비보호 좌회전이지, 비보호 좌회전이 없는 이유는 큰 도로에서는 우리나라도 신호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큰 도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많아요. 근데 이 비보호 좌회전에서 이 자율주행차들이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워낙 싱싱 달리니까 양쪽으로 이거를 뚫고서 나와서 저쪽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 편으로 오는 차량들을 네. 넘어서. 그래서 이 비보호 좌회전에서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정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넘어야 될 문턱들이 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아, 이 운전하는 건 이 AI들도 어렵군요. 특히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 그렇죠. 이게 그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지금 소니는 혼다하고 같이 전기차 사업한다고 했었는데 그쪽은 흐름이 어때요? 우선은 일본 차량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요타, 혼다 뭐 이런 비슷해가지고 전기차 시기를 실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금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요타는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제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너무 올인하고 있었던 상황이 토요타나 혼다라든지 일본 차들의 문제점이었던 거고,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를 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 회장도 CEO도 교체했잖아요. 교체를 한 거고, 혼다 같은 경우도 하는데 뭔가 혼다 자체 모델도 있지만 혼자 힘으로만으로는 이 진짜 이 전방위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소니가 이왕 전기차 만든다고 했으니 소니가 잘하는 건 너네는 OS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요소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동차 채는 우리가 만들 테니까 안에는 너네가 좀 이쁘게 꾸며줄 수 있지 않을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좀 담당을 한다라면 이 차체는 우리가 만들 테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샤오미는 어때요? 샤오미가 올해 말에 이르면 샤오미 전기차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했잖아요. 냈다고 본다면, 샤오미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샤오미는 뭐 이런 표현 쓰면은 대단히 제가 뭐 반중 정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애국주의적인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샤오미는 지금 정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이미지도 보면은 그 마스코트도 보면은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렇죠.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 네. 대단히 중국적이고, 마케팅할 때도 빨간색 브랜드로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면서, 중국을 상징하면서, 마케팅도 흔히 말하는 특히 젊은이들한테 중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만들어도, 근데 정말 샤오미 전자제품들 이쁘게 잘 만들거든요. 우리가 애플이야. 너네 애플 좋아하는 건 계속 좋아하는데 우리가 애플 수준을 만들어줄게. 우리 디자인 후진 거는 만들지도 않아. 이런 식의 어떠한 되게 자긍심들을 가져오면서 외국인들도 샤오미는 디자인이 이뻐.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샤오미가 지금 전기차라는 건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중국에서는 개나 소나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네. 알리바바에서도 뭐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홍강이라는 차들도 있고, 뭐 저렴한 차들 진짜 종류가 많긴 하더라고요. 정말 종류가 네. 많거든요. 상하이 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는데, 샤오미가 한번 여기다 한번 우리가 방점을 찍겠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건 BYD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네. 있지만 샤오미가 BYD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이쁜 차를 만들겠다. 좀 중국 전기차들이 보면 홍강도 그렇고 가격은 저렴한데 저 디자인 조금은 떨어지고, 홍강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도, 이 창문도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돌려서 옛날 우리 택시 타듯이. 네네네 해야 네.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자동화도 할 것이고 그래서 좀 샤오미가 좀 이러한 네. 국민들에 대한 기대치에 맞는 그 기대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중국에는 이미 망한 전기차 회사들도 많거든요. 아니, 이런 거 그러면 몇 개 인수해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OEM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그럼요.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디자인은 예쁘게 뽑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샤오미 차 조만간 도로에 다니는 거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예쁜 차, 작은 차, 그러니까 저는 저렴한 차. 한국에도 이제 전기차는 허가 승인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좀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의 경쟁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IT 언박싱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